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통상제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개념 중에서 모순과 반대 개념, 이게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고, 또 모순과 반대 개념을 잘 이해해 두지 않으면 또 헷갈리게 되는 흑백 논리라는 문제, 이 두 개를 연결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순과 반대. 모순은 뭐냐면 동시에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없는 관계. 이걸 모순 관계라고 합니다. 모순. 원래는 이게 창과 방패 얘기죠. 그래서 뭐 중국의 이제 고사성어인데 어떤 무기장수가 창과 방패를 팔면서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방패도 다 뚫는 그런 창이고,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경꾼이, 아니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그러니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게 모순이라는 건데, 이따가 좀 이따가 이제 그 얘기도 이 모순이란 말에 대한 그 고사성어가 사실은 모순이 아니다라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만, 엄격한 의미에서 모순이라는 건 한쪽이 참이면 다른 쪽은 반드시 거짓이 되는, 그러니까 같이 참일 수도 없고 같이 거짓일 수도 없는 그런 관계, 명제 관계, 뭐 사실 관계, 그게 이제 모순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의 모순은 모든 사람은 산다, 죽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게 이제 모순일 것 같잖아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는 게 참이면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거짓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참일 수 없어요. 다만 모든 사람이 죽는다가 거짓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도 거짓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죽는다, 이게 참이면 이 둘 다는 거짓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모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모든 사람은 죽는다의 모순 명제는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답니다. 이건 둘 다 참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죽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거짓말이고, 모든 사람이 죽으면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건 또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모순 관계, 모순 관계라는 건 동시에 참일 수는 없으나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는 관계. 우리가 모순과 헷갈리는 관계가 바로 이 모순 관계, 반대 관계라는 거예요. 반대 관계. 아까 얘기했던 모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 창과 그 방패 사이에서 그 특정한 창에 뚫리는 방패가 있고, 창에 뚫리는이 아니군요. 여기 잘못했어요. 뚫린이라고 써있네, 그나마 또. 그 창에, 그렇죠. 그 창에 뚫리는 방패가 있고, 아니죠. 그 창에 뚫리지 않는 방패가 있고, 그 방패를 뚫는 창이 있다면 이 두 개의 명제, 그러니까 어떤 창도 이 방패를 뚫지 못한다, 어떤 방패도 이 창 다 뚫는다, 이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반대 관계인 건데 모순 관계인 것처럼 돼서 어원이 됐다, 이런 아이러니한 얘기를 제가 어디 블로그에서 읽고 인용한 겁니다. 자, 반대말과 모순의 얘기도 좀 참고 삼아. 반대말의 관계라는 건 둘 사이에 중간이 있는 관계인 거예요. 반면에 이제 모순은 중간이 없는 겁니다. 위, 아래. 위와 아래의 중간이 있나요? 중간이 중간이죠.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거. 그게 이제 반대말에서 중간의 성격이에요. 생과 사. 생과 사의 중간이 있나요? 이건 모순 같죠? 보통 이제 이거 반대 관계가 아니라 모순 관계처럼 생각되는 게 생과 사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죽은 것은 살아있던 것이 반대 관계가 되는 게 이제 죽는 것이잖아요. 또는 살아있는 것은 죽은 것이 이전 관계가 이제 살아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건 죽은 거에 산 거예요. 돌은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니죠. 무생물이니까 생사의 문제에 걸려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요 방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것의 모순은 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돌멩이도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살아있다가 다른 상태가 된 건데 돌멩이는 살아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이 아, 양쪽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이 있는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도 그 중간 쉽게 말하면 뭐 이를테면 중성 트랜스젠더가 중성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물론. 어, 그렇긴 한데 역시 마찬가지 돌멩이 그렇죠? 아니면 그 양성을 겸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죠? 남자 여자가 사람이 아니라 수컷과 암컷이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뭐 이 플라스틱 마우스 이게 남자였겠어요, 여자였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모순 관계로 만들려면 남자와 남자 아닌 것 이래야 모순 관계가 돼서 중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선 모순과 반대의 관계를 알아두시고 자, 요 얘기를 가지고 흑백 논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 흑백 논리라는 것은 어떤 상황의 선택지를 두 가지만 있다고 보는 관점을 이제 흑백 논리라고 합니다. 뭐 보는 논리라는 말도 쓸 수 있지만 흑백 논리란 말 자체도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떤 상황의 선택지가 두 가지로만 있다고 보는 관점. 뭐 이를테면 우리가 햄릿 얘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죽거나 아니면 살거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이게 흑백 논리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흑백 논리 자체가 오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흑백 논리에 오류가 있어요. 흑백 논리의 오류는 사실은 앞에서 설명했던 반대 관계와 모순 관계를 혼동하는 오류가 이제 흑백 논리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모순 관계가 아닌데 모순 관계로 생각하는 반대 관계인 거를 모순 관계로 생각하는 방식. 그게 이제 흑백 논리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당한 흑백 논리도 있어요. 상황의 선택지가 객관적으로 볼 때 둘일 때. 대표적인 게 딜레마 논증입니다. 딜레마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거나 살거나 해야 되는데 둘 다 문제인 거죠. 햄릿 같은 경우에 내가 살려면 아버지의 복수를 할 수가 없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면 내가 죽고 이게 딜레마죠. 그 중간에 방법이 없어서 결국 햄릿은 죽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무차별 폭격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일본과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히로시마 나카사키에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고 말하죠, 보통. 그러니까 거기다 무차별 폭격을 하면 전쟁을 빨리 끝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죽는 거를 막을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거기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거죠. 나카사키 히로시마에 있는 시민들이 죽는 거죠. 반면에 무차별 폭격을 안 하면 그 전쟁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대신 뭐 무고한 사람의 희생은 일순간에 발생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 문제. 그런 트롤리 딜레마라고 요새 많이 하는 거. 뭐 전철을 트롤리가 이제 전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고가 고장이 나갖고 선로를 바꾸면 다수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선로를 바꾸는 쪽에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A 선택지를 하면 다수의 사람이 죽고 B 선택지를 하면 소수의 사람이 죽을 때 어차피 누군 죽는데 어느 쪽으로 할 건가? 이것도 딜레마. 이게 참된 딜레마. 두 가지밖에 없으면 참된 딜레마예요. 근데 무차별 폭격도 안 하고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으면 그거는 가짜 딜레마. 그게 바로 이제 흑백 논리 오류가 되는 거예요. 흑백의 상황이 아닌데 흑백의 상황으로 보는 거죠. 규류법도 이제 그런 겁니다.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거 일종의 규류법이에요. 그래서 T1 시점에 P1이란 장소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T1 시점에 내가 P2 장소에 있지 않았다라는 게 증명된다. 이 자체가 증명되는 거 아니고 이게 참이니까 이게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P1과 P2에 있을 수 없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있으면 이제 모순이 되는 거예요. 모순율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모순의 상황인 거죠. P1과 P2에 동시에 있는다는 건 모순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모순을 이용해서 흑백 논리를 가지고 귀류법을 증명하는 거죠. 이게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타당한 논리가 되는 건데, 부당한 흑백 논리는 이를테면 이것은 희지 않으니까 검다. 이 흑백 논리 전형적인 너는 백인이 아니니까 흑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희지도 검지도 않은 중간이 있단 말이에요. 뭐 회색도 있겠지만 뭐 노란색, 빨간색 다 있잖아요. 그 중간층을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걸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고 방식이 일으키는 문제가 이제 부당한 흑백 논리인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어디 블로그에서 어떤 분석자한 분이 쓰셨더구만요. 실질적 흑백 논리라는 말은 내가 쓰는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악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 흑백 논리다라는 얘기를 누가 해요. 사람을 죽이는 건 선이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이게 악이 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고도 악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뭐 정당방위, 그죠? 정당방위, 뭐 또는 사형집행,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중간인 거죠, 중간. 그래서 이제 반대 관계인데 흑백 논리로 보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런 좀 특수한 예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경우, 대개의 경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선이 아니기 때문에 악이라고 보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외의 경우들을 가지고 어떤 실질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엄밀하게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그게 흑백 논리의 오류가 되지만, 그런 엄밀한 경우의 수를 따져서 예외로 삼는 것을 제외한다면 흑백 논리를 구사해도 문제가 없는 영역에서 그걸 굳이 따지는 것도 잘못된, 너무 과장된 사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방식인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